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의 원인과 진단, 교육조치의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고 있는 근시, 원시, 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근시, 원시, 난시 중에 시각장애를 유발하고 또 진행성, 또 축성에 따라서 나중에 장애가 진행되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성, 그다음에 진행성, 고도근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원인을 이렇게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은 시대나 또 나라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1960년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1960년대에는 영양결핍이나 이제 불결한 위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력을 많이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영양결핍이 극심한 경우에도 또 시력이 상실되거나 또 시력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위생, 그러니까 세균성 눈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앓고 있는 그 아폴로 눈병의 경우도 어, 아폴로 눈병을 앓는 순간에는 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각막, 결막과 각막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좀 뿌얘지고 시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제 세균이 깨끗해지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항생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막과 각막의 세균이 이제 처음에는 표면층에 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 염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각막의 그 아래쪽 층, 각막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허옇게 흉터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또는 각막이 뚫려버리는 각막 천공이 생기면 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결코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소독하고 눈에도 그 소독액을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데요. 어, 뭐 정말 얼마 돈도 들지 않고요.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거를 못해서 아이들이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는 그랬고요. 1970년대에는 이제 급격하게 산업사회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을 했지만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중공업 위주 기계산업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외상, 그러니까 기계의 파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로 상처, 외상, 각막이 찢어진다거나 또는 안구가 파열된다거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시력 손상을 입었고요. 1980년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백내장이 시력장애의 많은 원인이 됐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백내장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았고요. 또 매우 고가의 수술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백내장을 그대로 안고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해지면 이제 앞이 보이질 않게 되는 거죠. 뿌얘져 가지고요. 이제 그랬지만 뭐 지금은 백내장 수술은 보험 사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또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수술로 저희 나라는 이제 변했죠. 근데 아직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백내장으로 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성인병 사회가 된 거죠.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이나 또 황반변성 등은 거의 없었는데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뇨망막병증이고요. 또 최근 특히 이제 황반변성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황반변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당뇨망막병증이나 황반변성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성인들에 국한되는 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발병되는 시기가 이제 매우 낮아지면서 아동, 그러니까 유아당뇨부터 시작해서 소아당뇨 이렇게 이어지면 그 학생들도 역시
당뇨 망막병증을 앓게 되고요. 또 어려서부터 과다한 이런 전자기기에 노출되면서 어린아이들도 황반변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도 이렇게 시대나 나라의 그 의료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력장애, 시각장애에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이고 흔한 것이 바로 근시, 원시, 난시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는 수정체가 너무 두껍거나 또는 각막이 너무 두껍거나 또는 안축이 짧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상이 이 망막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선에 초점이 맺혀야 되는데 그 앞쪽에 망막에 초점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근시고요. 그래서 근시는 수정체가 두껍거나 또 각막이 두꺼워서 너무 굴절이 세게 강해서 망막 앞쪽에 상이 맺혀버리는 게 근시라 오목 렌즈, 그러니까 오목한 안경, 그 다음에 오목한 콘택 렌즈를 이용해서 굴절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을 망막까지 쭉 뒤로 밀어주는 교정이 이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시는 반면에 수정체가 너무 얇아지거나 또 각막이 얇아지거나 또는 안축이 길어서 굴절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 뒤쪽에 맺혀버리는 거죠. 망막 뒤쪽에 맺혀버리니까 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굴절력을 높여주고 그 초점을 앞쪽으로 당겨서 망막에 맺혀주게 하는 시술이 있고요. 난시는 각막이 이제 편편하지 못하고 우둘투둘한 거죠. 우둘투둘해요. 그래서 초점은 망막에 정확한 위치에 맺히는데 그 초점이 한 개가 아니고 흐릿하게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죠.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시는 물체가 두 개로도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난시는 난시 교정용 안경 또는 난시 교정용 콘택 렌즈를 이용해서 또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제 근시부터 좀 더 자세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질환에서 이제 각막과 수정체 기능 이상, 즉 굴절, 각막이나 수정체가 너무 두껍거나 얇아서 생기는 이제 시각장애 질환인데요.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광선, 그러니까 즉 상이 망막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앞쪽에 초점을 맺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이제 여러 가지 근시로 나눠지는데요. 축성 근시, 굴절 근시, 경도 근시, 중등도 근시, 고도 근시, 단성 근시, 진행성 근시, 가성 근시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축성 근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성 근시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위에 정상적인 안구는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인데 축성 근시는 약간 달걀처럼 앞뒤로 길쭉한 모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안구는 망막에 정확히 그 상을 맺어주는데 축성 근시는 앞뒤로 길어요. 그러니까 망막 앞에 맺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성 근시의 문제점은 대부분 축성 근시는 고도 근시랑 굉장히 진행성 근시예요. 그래서 아무리 두꺼운 콘택 렌즈나 안경을 착용을 해도 이 상이 망막에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정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성 근시는 이제 위험한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굴절성 근시는 옆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막이 두껍게 또는 수정체가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초점이 앞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경이나 콘택 렌즈를 이용해서 축을 뒤쪽으로 밀어주면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절근시나 경도근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축성근시는 이렇게 안구가 앞뒤로 길어요. 그리고 이런 축성근시는 대부분 고도근시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 모양 자체가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운 안경이라든지 콘택트렌즈를 착용해도 상을 망막에까지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이 잘 안되는 고도근시예요. 그리고 굴절근시는 단성근시라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성장이 멈추면 근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되죠. 그런데 축성근시는 계속 눈의 크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시력이 근시가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더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가성근시는 청소년기 이전에 몸의 크기와 눈의 크기의 속도 차이가 달라지는 거야. 성장 차이가. 몸은 확 커버리는데 눈이 커가는 눈의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초점이 맺어지지 않은 가성근시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는 떨어지고 눈은 계속 성장해서 그 크기가 몸하고 눈이 크기가 맞아지면 근시가 사라지는데 이게 바로 가성근시입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워낙 청소년기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는 바람에 가성근시가 보통 다 근시로 진성근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시에서 위험한 근시는 축성근시, 고도근시, 진행성 근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력에 관한 평가를 받아왔을 때 축성근시, 고도근시, 진행성 근시라고 적어져 있으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또 근시가 계속해서 진행될 확률이 대부분이고요. 또 축성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구가 길기 때문에 망막이 붙어있는 마지막 부분들이 얇아요. 망막도 늘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망막이 늘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눈에서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성근시, 고도근시, 진행성 근시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굴절근시, 경도근시, 단성근시는 성장이 멈추면 당연히 시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그냥 평범한 근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조치도 당연히 이런 축성근시, 고도근시, 진행성 근시 아이들이 이제 교육적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 잠깐 먼저 보시면은요, 오목 렌즈를 통해서 교정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윗그림은 굴절성 근시예요. 그래서 상이 앞에 있죠. 망막에 맨 뒤쪽에 맺히지 못하고 그러다가 오목 렌즈로 뒤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제 상이 맺혀지는 그런 교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고도근시나 축성근시, 진행성 근시 아이들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오래 하는 경우에 두통이라든지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항상 보장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앞좌석에 배치하고 각도가 조절된 책상을 이용해서 학생이 들여다보지 않게 허리를 펴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좌석 배치에서도 학생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 시력의 차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앞좌석 가운데 또는 어떤 학생은 앞좌석 왼쪽 또는 오른쪽.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좌석을 선택해서 이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이 계속 나오는 말이 학습 매체 진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습 매체 진단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학습 매체예요. 그러니까 교재, 그 다음에 교과서, 필기구, 책상, 그 교실의 조명, 교실의 환경, 또 어떤 자료의 크기, 색깔, 전부가 학습 매체예요.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이 오게 되면
이 학습 매체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가 100명이 온다면 100명의 학습 매체 진단을 전부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학생은 있어도 같은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학습 매체 진단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씨 크기. 그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글씨 크기. 그 다음에 대비. 그러니까 책의 색깔과 글씨의 색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흰 바탕에 검정색이 잘 보일 거라는 편견은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은 노란 바탕에 검정색이 좋고요. 어떤 학생은 분홍 바탕에 검정색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피곤하겠지만 대비, 글자 크기 했었죠. 글자 간격, 글자의 줄간격, 자간, 글자의 종류, 이제 굴림체냐, 고딕체냐, 명조체냐, 글자의 종류, 그리고 조명, 밝은 조명이냐, 그렇지 않은 조명이냐, 조명. 그 다음에 또 조명의 직접 조명이냐, 간접 조명이냐, 또 앞에서 비치는 조명이냐, 뒤에서 비치는 조명이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수업마다 이 학습 매체 진단은 다 다르겠죠. 국어 다르고 음악 다르고 미술 다르고 체육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각 과목마다 각 과목의 교육 내용마다 학습 매체 진단을 실시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또는 교재나 또 보조공학기기 학습 매체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학습 매체 진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격한운동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고도근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근시 아이들은 진행성 근시고 축성 근시라고 있어요. 축성性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구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망막 자체도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망막의 끝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 또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열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격, 머리 쪽에 충격을 받았을 때 망막 박리나 망막 열공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 축성근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은 격한운동, 특히나 이렇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으로 머리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부모님께 하셔서 안구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시 아이들에 대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원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고 먼 곳은 잘 보이는 것.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노안이라고 말을 하죠. 노인분들이 이제 각막과 특히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가까운 곳에 글씨가 안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니까 손으로 멀찌감치 글씨를 떼놓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광선이 망막을 지나서 뒤쪽에 맺혀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 보고 또 이렇게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뒤에 맺힌 상을 앞쪽으로 끌어당겨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이 있는 노안들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원시가 있습니다. 또 원시는 근시에 비해서 더 적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대신 상당히 중등도 원시가 많습니다. 역시 축성 원시와 굴절 원시가 있는데 굴절 원시는 밑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맺혀져 버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거고요. 반면에 축성 원시는 근시와 반대로 근시도 축성 근시는 앞뒤로 안구가 긴 거였죠. 반면에 축성 원시는 앞뒤가 짧아요. 안구가 작다는 거죠. 안구가 작은 것도 역시 장애인 거죠. 왜냐하면 안구가 작다는 것은 안구가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 몸에 비해서 안구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에서도 축성 원시, 고도 원시라고 적어져 있으면 이 아이는 중증이구나, 상당히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시입니다. 여러분들 난시는 대부분 갖고 있는데요. 각막을 통과한 빛이 굴절력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창으로 따지면 유리창이 굉장히 매끈해야 되는데 유리창이 울퉁불퉁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울퉁불퉁한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막 접혀 있기도 하고 막 흔들려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그거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시는 이렇게 각막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초점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은요. 난시가 없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로 보이지만 난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퍼져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져서 보이는 거고요. 또 난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난시와 부정난시가 있는데요. 정난시는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이렇게 규칙성이 있을 때 이거고요. 부정난시는 각막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퍼져 보이기도 하지만 더 크기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난시인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각막을 꼭 눌러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많이 난시를 조정을 하고 안경을 통해서 하는데요. 부정 난시는 이런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도 교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적 조치는 부정 난시인 아이들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정난시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콘택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난시 증상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정 난시는 난시 교정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 난시가 있는 학생들은 글자와 숫자를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 5와 6, 그 다음에 국어에 가, 갸, 나, 냐, 노, 뇨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글씨 노, 누 이런 것들처럼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글씨를 지도하거나 써줄 때는 이렇게 명조체처럼 끝이 꺾인다거나 궁서체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글씨는 좋지 않고요. 반듯반듯하고 명확하게 적어져 있는 글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글씨나 숫자도 또 이 아이들 역시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의 수업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시 아이들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멀미처럼 구역질을 한다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난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처치 그리고 지원이 쉽지 않은 학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막에 나타난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시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